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의 지리적 중심 도립공원 칠갑산이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본회의원의 도정질문은 김태흠 도지사님께 드리는 4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충남도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저발전지역 주거정책의 필요성. 둘째, 예산 10억 원의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셋째, 도 및 공공기관의 용역발주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넷째,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공공기관명으로 변경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충남의 균형발전 정책 중 저발전지역 주거균형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온 행복주택과 리브투게더 등 주택건설 사업 현황 및 앞으로의 주거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금산군 등 인구 감소 지역은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동주거시설, 즉 아파트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의 충남개발공사를 통한 공공주택 건립으로 주거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남도 주거정책 공동주택 건립 사업 중에 지방소멸기금 등을 활용한 리브투게더가 있습니다. 리브투게더는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민선 8기 충남도정의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민선 7기에는 성격이 같은 사업인데 더 행복한 주택 또는 꿈비채라고 했습니다. 충남도가 개발공사를 통해서 2020년부터 국비와 도비 그리고 기금 등을 투자해 행복주택과 리브투게더 사업을 진행한 곳은 15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으로 사업비는 총 6,211억 5천만 원입니다. 홍성군이 4,242억 5천만 원이고요. 아산시가 1,418억 원, 당진시가 313억, 예산군이 164억 6천만 원, 부여군이 130억 원, 서천군이 53억 3천만 원, 천안시가 19억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아산시에 개발공사가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탕정지구 893가구의 아파트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남도의 주거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의원은 조건이 열악해 민간주택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는 청양군, 금산군 등의 충남도가 개발공사를 통해서 200세대 이상, 20평형 이상의 도시형 리브투게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인 지방소멸기금으로 실시되는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면지역 대상으로 면적도 작고 규모도 30-40가구 분량으로 주택을 통한 인구 유지 또는 증가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청양군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18년 청양읍 180세대, 정산면 100세대 건립을 서로 협약하고 건립 대상지를 결정하고 건립 분담금 34억 원을 2019년에 납부했습니다만 토지주택공사는 2022년 6월 주민설명회 이후에 회사 재무 개선을 이유로 청양군에게 부담 비율을 당초 95억 원에서 46%가 증가된 246억 원을 인상 요구하고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양군은 정부의 교부금이 2023년 400억 원, 2024년 5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주택공사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구 3만 명 지역에 웬 200세대 아파트 건립이냐고 하시겠지만 충남도가 개발공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출연해서 임대 후 분양형 아파트를 건립하고 임대 분양 대상자를 도내 전체로 확장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양군은 도청 소재지와 30분 거리이며 인근 시군인 공주, 부여, 보령, 예산, 홍성과 20분 거리로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땅값이 타 지역보다 낮아서 임대 및 분양가를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무주택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큰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이후 충남도의 소방복합시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기후환경연수원 등 충남도의 관계기관이 완공되며 비봉면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가 있고 500명 규모의 근로자가 일하는 중견기업도 있어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님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분 말씀은 아는 지인이 아이들이 자기 방을 갖기를 원해서 청양 지역에 마땅한 집이 없어 도청 소재지로 이사가고 그 남편은 청양으로 출퇴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청양에 3,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아파트만 있다면 교육 정책이 좋아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청년층은 이미 일자리와 함께 거주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웬만한 주택만 있으면 인근 시군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일자리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주거와 교통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청년층이 꼭 필요합니다. 청양군은 토지주택개발공사에서 시행하려던 아파트 건립 부지가 있어서 새로운 충남의 주거 균형발전 정책 시범지역으로 알맞은 지역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결정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함께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청양군은 사업 부지 비용을 분양 전까지 투자하고 충남도는 건축비를 개발공사에서 출연해서 임대 후 분양 등 다양한 방안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도청 소재지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에 2조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추가로 혁신도시, 그다음에 첨단 산업도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충남도 출연금으로 3,930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공사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 949세대를 짓기로 했으니 투자된 곳에 번복 투자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시 한번 충남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의 시범 사업을 통한 주거 균형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 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은 충남도가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2만 명 학생 중에 1.3%인 31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3주간 필리핀 영어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항공료 등 자부담이 가능한 1%의 고교 1년생에게는 좋은 기회지만 항공료 등 자부담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여름방학에 실시되는 학예연수는 155명 모집에 4개 시군에서 114명이 신청했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았는데 학교마다 선발 기준이 다릅니다. 15개 시군에서 골고루 선발된 것이 아니라 학생 수가 많은 천안, 아산, 공주, 보령을 대상으로 먼저 선발을 했습니다. 먼저 선발이 진행된 지역의 기준은 오로지 학생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첫 번째 신청조차 못하는 차별입니다. 11개 지역의 학생들은 여름방학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겨울방학에 가야 됩니다. 참 주먹구구식 선발입니다. 1차로 155명 모집에 114명만 참여했고 2차 겨울방학에는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156명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전체 310명 계획에 학예 동계 270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 과정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원하는 학생이 아닌 학교장 추천을 받은 1.3%의 학생 중 80여만 원의 항공료 자부담이 가능한 학생에게만 기회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둘째의 문제점입니다. 사업비 10억 원 사업자 선정에 조달청 나라장터나 도청 홈페이지가 아닌 평생교육 인재육성진흥원 홈페이지에다만 열흘간 게재 후 선정했습니다. 대학들이 진흥원 홈페이지를 매일 볼까요? 관심 있는 사업자가 10여일간 공고를 보고 현장 방문도 안 된 상태에서 훌륭한 계획서가 만들어질까요? 공고 내용을 미리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애초에 좋은 계획이 나오기 힘든 사업이었습니다. 업체 선정 공고를 어학연수 전문기관 업체로 하지 않고 충남 소재 대학으로 한정한 것은 의아합니다. 이번 달 전주시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전주시와 나라장터에 공고를 진행했으며 대상 업체도 어학연수 전문업체로 자격을 지정했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죠. 셋째, 공고문을 보면 위탁 대상을 대학교로만 지정하며 다분히 특정 학교 맞춤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2개의 대학이 신청을 했고 현재의 대학이 선정되어 여름방학 연수에 이어 겨울방학 연수도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학생 한 명당 자부담 항공료를 포함해서 300만 원이 넘는 연수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간 어학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4주간 어학연수 요금이 충남도 사업의 3주간보다 더 저렴합니다. 번째 문제점입니다. 사업 부서인 고등교육 담당관에서 충남 평생교육 인재육성진흥원으로, 진흥원은 다시 또 선문대로 위탁을 줍니다. 선문대는 이걸 다시 항공권은 하나투어로, 어학연수는 어학원으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니 관리는 엉망이고 보고는 잘 안 됩니다. 학생 관리를 명문으로 어학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숙박하지도 않으면서 직원 2명은 본연의 업무인 장학사업은 뒤로 미룬 채 현지에서 3주간 체류합니다. 원장과 실장, 도청, 담당관과 직원은 여러 차례 현지를 답사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 직원들이 20일간 머문 숙소입니다. 다음 화면은 학생들이 20일 머문 어학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직원 숙소로 쓰인 호텔은 20일 동안 169만 원입니다. 놀랍게도 학생 숙소도 20일 동안 3인 1실 총 240만 원입니다. 금액으로만 보면 학생들도 해당 호텔에 머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더 나은 숙소, 더 나은 식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무리한 충남도의 학예 해외 연수는 언론에 선문대 충남 제1기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큰길 수료식 개최로 보도됩니다. 충남도가 아니고 선문대가 한 것으로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공정 계약의 사례는 또 있습니다. 위탁대학과의 표준 계약서를 보면 310명을 기준으로 연수 인원이 전체 인원의 80%가 미달되어도 충남도는 최소 80%까지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초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가 누군가의 요청으로 다시 작성된 변경 계획서에 등장합니다. 올해 10억 원인 사업비가 내년에는 15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그런데 인원은 동일하게 310명입니다. 예산은 50% 증액되어 5억 원이 늘어나는데 위탁 주는 사업인데 이 업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까지 채용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의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교육청 등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대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영어 수업을 평가할 수 없는 직원 2명이 3주간 학생과 같은 숙소도 아닌 호텔에 투숙하며 학생을 관리한다는 게 맞을까요? 원장, 실장, 도의 담당관과 직원 등이 점검차 그리고 행사를 위해서 수일간 방문해서 아이들과 같은 숙소가 아닌 호텔에 묵으며 여러 여건을 살핀다는 것이 맞을까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기관의 설립 이념에 맞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으로 10억 원 사업을 시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검토 기간이 필요하며 대상이 학생일 경우 학생 본인, 부모님, 교육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부족으로 이번처럼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아무런 대안이나 개선 방안 없이 다음 해에 50% 증액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예산 사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외로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영어 공부를 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한정된 재정에서 더 많은 학생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캠프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는 국제교육원도 있습니다. 영어 합숙 캠프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교육과정도 이미 있습니다. 무조건 국외로 가는 것, 문제점을 돈으로 해결하는 대책 없는 증액이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 방법인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충남도와 공공기관들이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실한 부분이 있어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다뤘던 충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당연히 나라장터와 충남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다양한 업체가 사업 효과가 큰 제안서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 공모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진행되어 특정 대학에 사업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해외 연수, 항공권 구입 등을 위해서 일정한 등록을 갖춘 업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오히려 해당 업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도내 대학으로 제한을 둡니다. 해외 연수와 관련한 현지 활동, 항공권 관련 업무를 대학이 직접 진행했다면 대학의 업태는 비영리 부동산이며 종목이 학교, 임대 사업의 등록인데요. 범위를 어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도립대의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공모 관련입니다. 도립대의 향후 5년의 발전계획을 작성하는 중요한 연구용역입니다. 해당 공고는 나라장터에 올려진 공고입니다. 공고 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출 마감 5월 31일입니다. 용역 기간은 5개월, 금액은 1억 원입니다. 20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하고 올려서 선정된 회사는 올해 3월 설립 후 직원 2명은 4월에 채용한 회사입니다.
대표를 포함한 전 직원 3명의 해당 업체는 대학이나 교육기관 발전계획, 학교 관련, 회계 관련 연구에 참여한 경력이 없습니다. 공고문의 기준이 잘못 올려졌고 배점 또한 옳지 않습니다. 선정위원들은 구체적인 선정 기준 점수가 있음에도 시일이 촉박한 탓에 너무 과하게 점수를 두어 해당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나라장터에 올렸다는 사실만 빼면 잘못된 내용으로 제안서나 공모서를 올린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에서 8억 원이라는 큰 비용을 지불한 충남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연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그다음에 조직, 기능 분석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진행해서 완성하고 결론에 따라서 조직을 통폐합했으나 도내 공공기관은 형식적 통합만 이룬 것 같습니다. 이는 연구용역 결과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급하게 추진하고 대형 사업임에도 행정의 공공성과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 연구진이 부족했으며 기관별 통합으로 인해 얻어지는 경영효율화 지표조차 맞추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자산 관련 지표도 맞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두 기관을 억지로 통합하는 것으로 결과를 내면서 경영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진흥원의 경우 원장과 2명의 관장, 2명의 실장 등 관리 책임자가 5명이나 있고 급여는 원장이 약 9천만 원, 서울 및 대전 학사관장도 약 9천만 원과 8,900만 원, 경영기획실장 8,900만 원, 사업운영실장이 8,300만 원으로 관리자 5명의 인건비가 약 4억 4천만 원입니다. 방만한 인력 운영의 경영 효율에 대한 연구 용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용역 사업들입니다. 나라장터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식력 있는 곳에 공모를 올리도록 가능한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과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충남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 일자리경제진흥원 등 말하기 어려운 기관명 변경과 충남도민 전체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육정책 담당 부서가 대학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고등교육정책관에 대한 부서명에 대한 변경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도민들이 불편하고 도의회에서도 변경을 요구하는 기관명과 부서명을 내년 1월부터는 바꿔 부를 수가 있을까요? 바꿔 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의 도정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한사항입니다. 그리고 3가지는 충남도가 시행한 사업입니다. 오늘 도정 질문의 핵심 내용은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예산을 세우고 시행부터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사업들입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예측한 대로 문제점이 계속 나타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들을 다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예측한 대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연속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 김태흠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